안녕하세요. 수박겉 탁기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 바로 고조봉기를 통해 한 고조 유방의 리더십과 우리에게 익숙한 고사성어들의 숨겨진 의미를 재해석해 보려 합니다. 미천한 평민에서 제국의 황제가 된 유방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기 고조봉기는 단순히 한 제왕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패연의 건달이었던 유방이 당대 최강의 영웅 항우를 꺾고 한 제국을 건국하는 과정은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대한 질문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서사 구조를 따라가며 유방과 항우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역사적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마천은 유방을 아주 이중적으로 묘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용과 교감하여 낳았다는 전설이나 왼쪽 허벅지에 있는 72개의 점 등 제왕의 운명을 타고난 신화적 인물로 그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술과 여색을 좋아하고 아버지에게 무례배라 불리던 사수의 말당 관리 정장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왜 이런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었을까요? 그것은 유방의 성공이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남의 재능을 빌려 쓴 결핍의 리더십에서 나왔음을 보여주기 위한 고도의 장치였습니다. 진나라 말기 천하가 혼란에 빠지자 유방은 패공이 되어 봉기합니다. 항우가 거록대전에서 진나라 주력군과 치열하게 싸우는 사이 유방은 서쪽으로 우회하여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가장 먼저 입성합니다. 처음 화려한 궁궐과 보물을 본 유방은 그곳에 안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번쾌와 장량이 천하를 얻으려면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강하게 간언했죠. 유방은 즉시 욕망을 억누르고 군대를 패상으로 물립니다. 단순한 반란군 두목에서 통치자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방은 진나라의 가혹한 법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상해와 도둑질은 죄에 따라 처벌한다. 그 외의 모든 가혹한 법은 폐지한다. 바로 약법 3장입니다. 항우가 가는 곳마다 파괴와 학살을 일삼은 반면 유방은 질서와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하나로 유방은 관중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게 됩니다. 유방이 먼저 관중을 차지했다는 소식에 경노한 항우는 40만 대군을 이끌고 홍문에 진을 칩니다. 유방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 세기의 연애 홍문지회가 열립니다. 항우의 책사 범증은 유방에게서 천자의 기운을 보고 그를 죽이려 항장에게 칼춤을 추게 합니다. 이것이 겉과 속이 다른 위험을 뜻하는 항장무검의 유래죠. 하지만 항우의 우유부단함과 번쾌의 목숨을 건 난입 덕분에 유방은 구사일생으로 탈출합니다. 항우가 천하를 놓친 첫 번째 실책이었습니다. 이후 항우는 유방을 구석진 파촉과 한중 땅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사실상의 유배였죠. 유방은 굴욕을 참고 떠나면서 지나온 잔도를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항우에게 나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 안심시키려는 기만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유방은 소아의 추천으로 무명의 한신을 대장군으로 파격 발탁합니다. 그리고 힘을 기른 뒤 불태웠던 잔도를 수리하는 척하며 몰래 진창으로 습격해 관중을 되찾습니다. 바로 암도진창의 계책입니다. 이후 4년간의 초안전쟁은 처절했습니다. 유방은 항우와의 정면 대결에서 거의 매번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소아와 한신이 있었습니다. 소아가 후방에서 끊임없이 병력과 군량을 보내주었고 한신은 북쪽의 위, 조, 연 제나라를 차례로 정복하며 항우의 팔다리를 잘라냈습니다. 항우는 전투에서 이기고도 전략적으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기원전 202년 마침내 해야에서 결전이 벌어집니다. 한신과 팽월의 연합군이 초나라 군대를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깊은 밤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를 다 점령했단 말인가? 항우의 병사들은 고향 노래의 전의를 상실하고 맙니다. 여기서 사면초가라는 말이 유래했죠. 항우는 애첩 우미인과 마지막 이별을 고하고 오강에서 자결합니다.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무패의 전쟁신 항우는 왜 패배했고 연전연패하던 유방은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이는 단순한 무력의 대결이 아닌 리더십의 대결이었습니다.
항우는 명문 귀족 출신의 개인적 능력이 뛰어난 보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만했고 참모의 말을 듣지 않았으며 부하들에게 상을 주는데 인색했습니다. 반면 유방은 자신의 무능을 알기에 철저히 리더로서 행동했습니다. 그는 출신을 따지지 않고 인재를 등용했고 심지어 자신이 가장 미워하던 배신자 옹치에게도 상을 주어 부하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항복한 적장이나 적의 참모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천하 통일 후 유방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략은 장량만 못하고 행정과 보급은 소화만 못하며 전투는 한심만 못하다. 하지만 나는 이 세 사람을 쓸 줄 알았다. 이것이 내가 천하를 얻은 이유다. 반면 항우에게는 범증이라는 뛰어난 책사가 있었지만 그 한 사람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승패를 가른 본질입니다. 역사의 결정적 순간들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앞서 본 약법 3장이나 사면초가 외에도 이 시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고사성어들이 있습니다. 이 표에 정리된 성어들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당시의 처절한 생존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한신과 관련된 성어들은 인간의 비극적 운명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과지옥,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 한신은 동네 불량배가 시비를 걸며 나를 찌르거나 아니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라고 모욕했을 때 묵묵히 그 밑을 기어갔습니다. 한신은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은 분노를 참아 훗날의 큰 뜻, 대업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마천은 이를 통해 한신의 비범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토사구팽이었습니다.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삼는다. 천하가 평정되자 유방은 한신의 능력이 두려워졌고 정치적으로 미숙했던 한신은 결국 반란의 혐의를 쓰고 제거당합니다. 필요할 때는 쓰이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는 권력의 비정함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사마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초상거리라 불리는 한신, 장량, 소와 세 사람의 서로 다른 운명을 통해 권력 앞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먼저 한신입니다. 그는 국사무상, 나라에 둘도 없는 천재였지만 파멸했습니다. 그는 전쟁에는 천재였으나 정치에는 순진했습니다. 공을 세우면 안전할 것이라 믿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죠. 하지만 황제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바로 그 뛰어난 능력이었습니다. 창업의 1등 공신이 수성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반면 장량은 달랐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이 곧 위기의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천하 통일이 되자 그는 새치 혀로 황제의 스승이 되었으니 만족한다며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났습니다. 병을 핑계로 신선수를 닦겠다며 정치와 거리를 둔 덕분에 그는 끝까지 천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보신의 길이었죠. 마지막으로 소아입니다. 그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 장량처럼 은퇴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방의 의심이 깊어지자 소아는 일부러 백성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욕을 먹고 명성을 떨어뜨립니다. 나는 사리사욕만 챙길 뿐 야망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를 더럽히는 굴욕을 감수한 것입니다. 이것이 2인자가 살아남는 처절한 방식이었습니다. 왕후장상의 시가 어찌 따로 있단 말인가? 사마천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고조봉기입니다. 평민 출신 유방이 귀족 항우를 이긴 역사는 천하를 얻는 자격이 혈통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인망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유방은 부족했기에 사람을 귀하게 여겼고 그 포용력이 시대를 바꿨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박겉핥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방의 리더십과 한초상걸의 처세술,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